예, 이번엔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하나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반기문 총장 덕분에 그냥 딴 사람이 바빠졌어요. 예. 다른 대선 주자들이 그냥 막 바빠졌는데 예. 뭐 박원순 서울시장도 충청권 방문한다는 소식이 예, 있고요. 예.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고 뭐 오세훈 전 시장도 슬슬 시작한다. 자, 이런 현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 반기문 총장이 며칠 사이에 휩쓸고 가니까 예. 국내에 있는 그 경쟁자들이 이제 초조감을 느낀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뭐 국민이 그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나도 한번 뛰어보겠다 이런 자세로 모두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반기문 총장의 인기라는 게 지역을 초월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 반기문 총장의 인기는 그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대권 후보, 잠정적인 대권 후보보다 유엔 그 사무총장이라는 거기 세계 대통령으로서 그 위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해준 것이 더 크겠죠. 예. 근데 제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친박 비박의 갈등수 쑥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비박의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김무성 전 대표. 예. 김무성 전 대표하고 아주 가까운 김성태 의원이 예. 뭐 김무성 전 대표 킹메이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언급을 했다가 예. 다음 날 번복을 하고 예. 그러고 그게 아니다. 이제 정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정정 본인이 그러니까요. 한다 그러니까 그 실수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뭐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문제는 더구나 남의 문제인데 예. 김무성 저 대표 문제 아닙니까? 예. 예.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예. 근데 그렇게까지 개인 문제에 실수하는 것은 좀 오버한 것 같고요. 예. 김무성 대표야 이 총선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이 새누리당이 이 전당대회를 치러 가지고 이 새로운 그 이 지도 체제가 형성되기까지는 좀 침묵으로 일관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반기문 총장이 그 이제 앞으로 이 대선 출마 선언했다고 보시는 거죠, 대표님도? 그렇게 봐야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건 앞으로 이제 검증의 벽을 넘을 것인가 이런 예. 얘기인데 예. 우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잘 넘길 수 그건 있다고 보십니까? 해봐야 아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 반기문 대표가 이제 총장이요. 반기문 대표. 총장이 그거 이제 예. 대권 의지를 선언했을 예. 때, 그때는 사방에서 이제 몰랐던 일들이 전부 자기도 몰랐던 일들이 예. 과거 일들이 전부 이 좋고 나쁘고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미치면은 자기 지지가 올라갈 것이고 나쁜 방향으로 미치면 이 국민들한테 회의감이 팽배하겠죠. 그러나 이 상대방이 반기문 총장을 공격할 때는 말이죠. 나쁜 걸 가지고 공격하지 좋은 거 가지고 공격하겠어요? 그렇죠. 좋은 거는 공격이 그러니까 아니죠. 이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방어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잘 대처해 나가느냐, 또 과거에 자기 살아온 삶이 정말 국가를 대표한 대통령으로서 그런 자질과 또는 이 행위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네. 근데 사실 반기문 총장과 고건 전 총리를 비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 노무현 정권 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여러 대선 후보 중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봤지 이렇게 많이 밀어주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저는 예. 이 고건 총리도 저도 그때 당시 상당히 유망하게 봤고 좋아했는데 뭐 지금도 저는 좋아합니다. 예. 그러나 이 반기문 총장하고는 좀 달라요. 예. 반기문 총장은 지역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예. 또 충청도 대망론을 얻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어쨌든 이 여당에서 친박이 밀고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그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지금도요 반기문 총장을 내세워 가지고 이 조직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이.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다른데 대권 주자가 정당에 속한 대권 주자 빼놓고 이 고건 총리처럼 그렇게 했던 그 경우하고는 완전히 달치요. 이제는 모든 것에
강점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대통령 후보죠. 예. 예. 조직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또 고건 전 총리보다 훨씬 나은 물론이죠. 입장이라는 말씀이신데, 자,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조홍천 의원 아시죠? 예. 이제 20대가 시작이 됐으니까. 근데 조홍천 의원실에 상당히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들이 보좌관 비서관으로 포진을 했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보좌관 비서관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의견도 국회의원이 있더라고요. 이 국회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자기가 같이 일할 팀워크를 만들 때는요. 우선 이 자기가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고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앞으로 참 이 조홍천 의원이 말이요, 이 청와대에서 이 속된 말로 내가 당한 것은 말이요, 언젠가는 한번 보여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스태프를 짤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적어도 국회의원, 청와대에 근무할 때와 지금 국회의원이 됐을 때는 다릅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는 조홍천 의원이요, 청와대에서 또는 여당에서 조홍천 의원에 대해서 무슨 이 비난을 한다든지 이 걸고 넘어진다든지 이런 것 없는 한, 조홍천 의원이 말입니다, 일부러 이 청와대에 있던 얘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까발리고 이러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실떡할 수가 있으니까. 예? 실떡. 아, 그리고 자신이 이 공직에 있을 때 취득했던 기밀에 대해서는 그 유지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은요, 국회에서 발언하면은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 그리고 물론 이제 조홍천 의원 본인도 뭐 이렇게 폭로나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이 없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하나의 가정입니다. 만일 그런 식의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게 더불어민주당에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이제 청와대하고 싸우고 하면 정치적인 쟁점은 될지언정, 조홍천 의원의 그러한 그 청와대하고 싸우는 자세가 국민들 눈에 역시 이해가 간다. 그 정도 되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덕이 될 것이고, 만약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말이죠. 그렇지 않고 말이요, 자기가 근무했던 곳에 대해서 너무 하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오면 당에도 손해를 보겠죠. 아니,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조홍천 의원이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정부는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다 이거예요. 1년 한 반 정도 남은 정부고, 이게 재선되는 정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그 박근혜 정부를 타깃으로 할 이유가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미래 권력에 타격을 주려고 그런 얘기를 끄집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장관이 이 선거를 앞두고요, 나한테 이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합법적으로 또는 이 도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혹시 나올지도 모르지만은 결국 그것이 이 물러난 대통령에 대한 말입니다. 그런 그 비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득표에 지장이 오히려 보탬이 안 되는 거죠. 역풍을 받을 수 있다. 그 지금 어쨌든 요새는 모든 게 다 대선으로 연결이 돼요. 반기문 총장도 그렇고 뭐 누가 뭐를 해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데, 뭐 어쨌든 대선의 계절이 오기는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장관이 이 시장은 자기가 맡은 서울시장 같으면 서울특별시 일에 주력해야 되는데 어디 뭐 여기저기 막 댕긴다든지 대선 운동을 하고 댕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메트로 사건도 나고 말입니다. 이게 참말로 이래가지고는 질서가 안 쓸 것 같아요. 뭐 대선의 계절이니까 빨리 말입니다. 이거 세월이 가서 빨리 대선 끝나고 대통령 뽑고 말입니다. 또 지금 미안하지만 박근혜 정부 말입니다. 뭐 불통이니 뭐니 말입니다. 오만이니 이런 말할 필요 없어요. 세월 가면은 이제 임기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